네, 8월 18일 오늘 장 간단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영향력이 큰 평소보다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어, 개인들이 아침부터 아침부터 자리를 확실하게 깔고 있어서 그나마 판단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미국의 옵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숏 포지션을 강화했던 개인들이 롱으로 바꿔놓는 그 타이밍 때문에 약간의 이제 하방 압력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가 조정이 좀 세게 나왔고 1% 이상, 요즘 1% 이상이면 조정 세게 느껴지죠. 잘 올라오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간 선물이 꽤나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갭 하락하고 추가 하락하는 게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실 한 빨라도 한 10시 반에서 느리면 한 2시 정도까지는 사실 누를 수도 있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빠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오늘 시속 게임 하고 있었잖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9월 포지션이 시속 게임을 하던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다시 하방으로 바뀔 듯 말 듯한 그 위치에서 다시 4,300억을 끝까지 매수를 하는 모습. 그러면서 절대로 가격을 너무 오버페이스 높이지 않는 선에서 싸게 매집하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현 선물을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저렴한 가격대에서 장악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오늘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을 공포감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 쉽게 팔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게 만들었죠. 개인들은 지금 공포감이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게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가 내려오면 사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동안 변동성 지수가 높았던 구간들에서 차분히 14포인트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4%대 공포지수가 갭뜨면서 시작을 하면서 개인들의 공포감을 또 한 번 느끼게 만드는 구간들이 아침에 30분 정도 있었죠. 그때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로 강력하게 전환을 하고 위클리 옵션도 개인들이 저렴해진 가격에서 반등을 노리는 위클리 콜옵션을 처음에 늘렸다가 줄이면서 풋옵션을 늘렸죠. 동시에 가격적으로 싸전 정말 값이 저렴하게 오늘 90% 이상 떨어져서 출발했던 그 위클리 콜옵션을 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빠른 시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전환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쉽게 하루 종일 올라오는 구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전망과 일치했어요. 시간대만 좀 달랐을 뿐. 예, 생각보다 빠른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자리 싸움하다가 개인들이 330포인트 위에다가 아주 그물을 쳐놨어요. 330 위 베팅 개인들이요. 그리고 끝까지 327.5 풋베팅 7.5 아래 베팅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개인들이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외국인들이 갖다 놓으려고 하겠죠. 기관들이 갖다 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코스피 200을 움직여야 되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쉽게 그 포지션을 바꾸면 아쉽잖아요. 외국인들이 밑에서 더 장악을 혼자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끈을 계속 갖고 있게 330에 대한 희망을 계속 줬습니다. 330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코스피 200을 끝까지 마감 직전까지 330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329.94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아주 치사하네요. 329.94까지 끌고 올라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려면 가장 효과적인 건 삼성전자를 올려야 됩니다. 61,9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332를 주면 안 되잖아요. 종가로 억지로 떨궈냅니다. 억지로 삼성전자를 또다시 호가를
내리면서 종가로 내리면서 억지로 끌고 내려 61,500원까지 또 내려버렸어. 4계단을 내리면서 거의 마치 월물 옵션의 종가처럼 나왔습니다. 옵션 만기의 종가처럼. 결국에는 개인들이 대패했죠. 예. 이거 뭐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잖아요. 개인들 자리를 피해서 일부의 327.5 콜베팅하는 사람들만 먹었을 뿐 대체적으로 개인들 피하는 그런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움직임은 그냥 만기로서만 보면 됩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크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제 어차피 지나간 의사록, 지나간 회의, FOMC 회의 의사록을 까본 거잖아요.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공개되자마자 한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오후 2시요. 공개되자마자 나스닥이 분봉 급등을 만들어냈었어요.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혹은 그걸 디테일하게 해석하면서 그럼 뭐야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서 다시 매물이 나온 건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옵션 만기 때문에 눌러대는 힘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내일 옵션 만기, 금요일.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같고 그만큼 현물 시장에서 파생 시장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내비 안 켜고 목적지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것처럼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리스크가 더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파생 시장을 기본으로 당연히 분석을 하면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점점 더 거칠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더 거래 대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물 주식 시장에서는 서울시 정책, 어떤 정책이요? 육아에 관한 정책 때문에 테마가 만들어졌어요. 테마가 뭐 서울시에만 국한된 건지 뭐 나중에 또 계속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갑작스러운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15조 원인가? 그렇죠? 15조 원을 투입하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때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늘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이었고요. 관련주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관련주들을 쭉 생각해보는데 저출산 정책 해가지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모나리자, 캐리소프트, 메디앙스, 깨끗한 나라, 토박스코리아, 삼성출판사, 오로라, 유엔젤, 웅진, 시크빅, 애니능률, 손오공, 대원미디어, 예림당, 헝성그룹, KM제약, 셀리버리 등 이렇게 지금 관련주들을 조금 해봤는데 너무 좀 거래가 한쪽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일부에 좀 쏠렸어요.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거는 순간적으로 있었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얼마나 가줄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사실 저출산 정책이라는 게 그동안 수많은 정권에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진짜 강했던 시기, 옛날에 박근혜 정권 들어가는 그 테마, 그 당시 테마, 정치 테마, 그 당시 대선 테마 때 말고는 사실 이게 크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때 뭐 아가방 컴퍼니 엄청난 테마를 이뤘었죠. 그때 당시 그냥 주가 차트만 좀 보고 맞추면 이렇게 엄청난 테마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당시 여기죠. 여기 딱 보도 2011년도 그 이후에도. 근데 그때처럼 이렇게 힘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물론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바닥에서 얼마나 연속적이고 얼마나 지속적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단기적으로 또 움직이긴 하겠죠. 어쨌든 돈을 투입한 정책이 확정된 거니까. 그러면 대장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주들이 힘을 많이 못 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시면서 대장 위주로 오늘 거래를 터지고 오늘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한 종목들 위주로만 이 테마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15% 이상으로 마감한 종목들이라면 딱 3개밖에 없네요.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네, 뭐 그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를 트레이딩 한다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테마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뭐 천연가스가 미국에서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관련 에너지주들이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단순히 거래 없이 낙폭 과대로 시작해서 꼬리를 다는 대형주들도 대체적으로 꼬리를 달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어요. 자, 환율이 좀 불안정하긴 한데 지금 환율은 사실 어떤 개입이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지금 전고점 라인을 또 위협하는 수준으로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밤사이에 좀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환율과 별도로 외국인들은 수급을 기존에
매수한 기존에 환전해둔 그 자금을 사용하면서 환율과 무관한 순매수를 일으켰다고 보고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을 뭐 먼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약간 별개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 타점들과 흐름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에서,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요. 그 다음에 제가 7월 20일 정도에 유튜브를, 정확히 날짜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날짜가 7월 한 중순에서 20일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자금이,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외국계 자금이 유럽계 혹은 싱가포르계가 주축이 되었다. 바닥에 사서 장기 투자로 들어오는 그 외국계 자금이 미국계 자금이 아니라 싱가포르과 유럽, 네덜란드나 뭐 북유럽 쪽, 노르웨이 쪽 이런 자금들이 주축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을 찍고 나서 한 일주일 뒤부터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계 자금이 지난달하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현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토탈로는 아직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순매수 말고 미국계 자금이 들어온 것만 생각을 한다면 꽤나 많은 1조 원대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필요했던 내용이죠.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을 강하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조금 더 천천히 확인하고 들어오는 돈들이니까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수급 확인하고 선물 옵션 포지션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동호회 단톡방에 자세하게 계속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들은 당일에 소화 좀 부탁드릴게요. 장중에 바빠서 못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주무시기 전에 당일에는 한 번쯤 쭉 읽어보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소화를 하셔야 중간에 놓치지 않고 흐름을, 지금 시장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를 아셔야 내 돈을 쓰던 조금 보류하든 매도하든 이런 결정을 하기가 편하겠죠. 물론 뭐 전체적인 제안을 제가 뭐 의견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단톡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매수하고 매매하고, 그렇죠? 그렇게 수익 내고 하실 분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고 지금도 한 5년 정도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카톡 유종구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 댓글에 올린 주소 찍고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